견원지간이죠. 우리가 언제 만났더라? 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이거 뭐, 전부 다 지금 확인해봐야 추측이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탑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산같이 취약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냥 뭐 충전 안 되면 뭐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견원지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쌈을 거세요? 전원지간이라고 그냥 의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받을 수는 있죠.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의심 전문가가 앞에 계시니까 뭐 좋은데. 전문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앞으로 뭐가 방금 또 지나갔지요. 네, 오늘은 좀처럼 보기 힘든 조합으로 제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여러분도 즐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삼국지가 워낙 인기니까 삼국지 스타일로 군사 전문가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하지만 주군에게도 할 말은 하는 방통 같은 분입니다. 우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에 정말 강한 분입니다. 네, 사마이 같은 분이죠.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제가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사마입니다. 네, 항상 임기응변에 능하시고 오자마자 벌써 진행자 이렇게 칭찬부터 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제 서로 뵌 적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 많이 안 뵙고 방송에서 네, 가끔 거의 뵀는데 뭐 견원지간이죠. 견원지간. 견원지간이 뭡니까? 누가 원숭이에요 그러면? 뭐 하여튼 뭐 네, 서로 사이가 서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팽팽한 긴장감조차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잘 한번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최은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 자리가 숨이 막혀요. 저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았죠. 네네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맹획으로 삼국지를 플레이합니다. 일부러 그런데요. 저는 위기와 또 고난을 역경을 극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뭔 소리야? 근데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시작과 동시에. 네, 오늘은 뭘 해도 불편한 날인 것 같으니까요. 편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뭔가 비슷하다. 네. 아니 우리 저 김재원 최고는 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뭐 제가 직업을 많이 바꿔서 출신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검사 출신, 어. 교수 공무원 출신.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선후배 관계 어떻게 되십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는 제 3년 선배죠. 3년 선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를 마치고 네. 대검으로 갈 때인가 저를 후임자로 추천을 했는데 네. 좀 추천 일찍 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텐데 네. 추천하는 날 저는 검찰에 사표를 낸 날이에요. 추천하는 날 만약에 그때 그냥 사표 안 내고 그냥 계셨으면. 있었으면 제가 막 한동훈처럼 아니 혹시 그 사표 내는 거 알고 추천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그건 몰랐을 겁니다. 그건 몰랐을 거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셨군요. 개인적으로 뭐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네네. 제가 조금 그때 수사를 잘한다고 소문이 좀 났구나. 소문이 조금 났었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조직 내에 계셨던 걸로 본다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수사를 열심히 했죠. 수사를 열심히 시끌벅적하게 열심히 했죠. 시끌벅적하게 열심히 했다. 직접 받아보니 더 시끌벅적. 제가 또 수사를 받아봤죠. 윤석열 검사한테 그럼요. 예. 수사를 받아보셨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억 원을 예. 청와대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갖다 네네네. 썼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네. 재판을 받고 네. 징역 5년에다가 또 네. 돈까지 12억 5천만 원 벌금 추징금 구형을 해서 제가 아주 예. 쫄딱 망할 뻔했는데 예. 좀 수사가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죠. 네. 또 이거 혹시 제 식구 봐주기 수사는 아니었을까요? 봐주려면 기소를 안 해야죠. 근데 그건 아니고 네, 그때- 검찰은 나름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들은 다 이제 재판에 넘기는 분위기에 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데도 넘기는 느낌이었고 네. 일선에서 그
칼을 휘두른 분이 바로 한동훈 네. 당시 3차장 검사. 아니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건 그 검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문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지금 그래요. 아니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네. 법리적인 판단에 좀 네.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죠.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좀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 저그 주장을- 망나니 같은 그 검사들 그 절치기들 정치하면 안 된다 내 끌어보는 거지. 네. 홍준표 검사도 문제가 많았어요. 저 방자하게 개체하게 그러지 말고 고대장 검사 출신이시죠? 지금 주적은 한동훈입니다. 주적이 한동훈이에요? 주적이 어떻게 한동훈이 돼 같은 당인데요? 배배 꼬여가지고 하하 참. 저 이정이 보는 것 같아. 뭐야 정말. 자 그러면 네네네. 정치권 뉴스도 한번 보면서 네. 두 분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거 따라가기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통화 내역이 또 나왔어요. 대통령이 도대체 거의 뭐 통화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기를 거의 놓질 않으시던데. 네, 전화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그래픽으로 일단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 계속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게 기록이 회수되던 8월 네. 2일, 작년 8월 2일이잖아요. 여기 하루에만 지금 빨간색으로 쳐 있는 데가 다 요게 대통령도 대통령 통합니까? 통화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한 4시까지 통화를 계속했다 12시부터.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새로 드러난 것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하고 윤 대통령이 2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가 됐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날 3차례 통화를 한 거죠. 신범철 차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맨 마지막 통화는 그 청문회에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네네네. 통화를 물어봤더니 신범철 차관이 그건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무튼 요 사건 관련 통화였겠구나라는 네. 이제 심증을 더 강하게 해주는 네. 통화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참 뭐 여러 일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 이슈로 하루 종일 이 전화를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 대통령이 이런 전화를 하느라고 바쁘죠. 그렇죠. 이 전화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네.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또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음. 직접 전화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문제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바쁜 과정에 이런 통화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네. 본말이 전도된 것이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근데 원래 개인 전화로 이렇게 하나요? 통화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정무수석과 대통령 사이에 1대1로만 전화가 되는 비화기 폰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건 전체 한 10명밖에 지급이 안 돼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네. 국방장관에게 비화기 폰 그런 전화가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상대방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걸 갖고 있어야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1대1 통화하는 전화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주면 그 전화는 이 전화밖에 개통이 안 되는. 아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 지시를 할 때 네. 그럼 모든 장관이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식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 전화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은 문제인데 저도 대통령 직접 그 대통령과 통화하는 전화기하고 네. 그다음에 업무용 폰이 비화기 폰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 폰이 있는데 네. 비화기 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이게 좀 그 전화를 걸면 조금 오래 걸려요. 이제 시간이 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하여튼 잠시 대기하고 이렇게 신호가 가요. 네. 비화기 폰이. 네. 그리고 그게 그게 이제 그 공적인 전화와 사적인 전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하다가 그냥 비화기 폰을 반납하고 개인 개인 폰으로 전화로 계속 그냥. 통화를 저도 했어요. 그래 저는 이해가 좀 가요. 개인 이게 폰으로 쓰는 게 전화기를 그 세 대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불편하다 이거죠. 불편한 근데 것보다 예. 이게 뭐 저 여름에 되면 네. 넣고 덥습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무겁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근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오거나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 그 전화기는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들고 다니다 보면 뭐 분실해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도 있거든요. 비화기 폰을 분실이요. 분실했다고요? 네. 범죄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개 사고 많이 터지네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 예. 왜 비화기 폰으로 네. 공식 업무용 폰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 저 대통령께서도 조금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 네. 제가 모르긴 해도 저는 네. 뭐 제 경험상으로 세 개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고 충전이 안 돼 가지고
대통령이 막 역정을 내면서 여기 이유가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없애죠. 그럼 비약이 이 세 개를 들고 다니면서 충전을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 어느 날은 그 대통령께서 전화하는 그 전화기에 직통 전화기에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아주 혼난 적도 있어요. 그래요? 불충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니, 다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쓰라고 하는 건 이유가 그렇죠. 있겠죠. 이유가 있죠. 네. 아니 대통령은 이제 정무수석 전화할 때 곧바로 네. 번호 하나만 딱 눌러서 전화를 하면 편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정작 들고 다니는 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전화기를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은 뭐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있긴 저는 하다. 이해되는 이게. 거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이 저 전화기의 네. 이 일반 전화기도 이게 그 직접 그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전파를 낚아채서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저 지금 우리 국정원 같은 데서도 전부 보고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스파이 앱을 깔아서 네. 그 녹음을 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곧바로 저 끝나면 그 자기 그 녹음을 지우고 네, 보낸다든지 네,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화를 그냥 하는 것은 네. 도청의 위험성 같은 건 크게 없다고 없다. 알아요. 일반적인 우리 전화도. 그래서 여기 또 군사 전문가 네, 계시니까요. 가치관이 많이 군사 전문가는 지금. 늘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를 끌고 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하, 또 공격합니까? 안 된 얘기니까. 거짓말로 또 공격합니까? 아니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거짓말이 안 돼요. 아유, 긁어놓고 시작합니다. 정치 전문가는 거 우리 모르는 정치 얘기 맨날 거짓말해요. 우리는 견원지간이거든요. 견원지간이다. 아이 참. 우리가 언제 만났더라? 변환지간 맨날 기억이 잘 안 그 나. 지간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적절하다. 보세요. 본 적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또 공격하잖아요. 아니 이게 개인 폰 견원지간이죠. 꺼주십시오. 아 이게 뭡니까? 아주 스파이 앱 깔린 겁니까? 스파이 앱 깔렸어. 네. 네. 자, 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화 통화 내용이 요즘에 구글이 이래. 대통령이 국을 이 중요한 사랑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폰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말씀 나왔고요. 나는 국가가 그 정도 개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봐, 말이 그라운드. 이게 왜냐하면 내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예. 그 우리 왜 국방부 합참이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합참이 있으면은 매월 보안 교육을 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장교가 전입 오면 네. 휴대폰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네, 개인폰. 네, 네. 그거 저기 놔두고 퇴근할 때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개인폰은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합참의 실무 장교들도 실제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감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청은 이 저기 성문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마다 개인의 지문이 있듯이 음문이 있고 성문이 있는데 이걸 찾아가서 감청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회선을 감청했다면은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음성 대역폭을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쓰지 말라 개인폰은. 네, 네, 네. 군용 지급한 그 남바가 통일돼 있는 폰들을 씁니다. 네. 이건 이제 보안이 체질화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네, 네. 개인폰도 물론 쓰긴 해요. 지휘관들의 경우에나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정작 탑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용산이 지금 뭐 도청당한 거 아니냐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용산같이 취약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냥 뭐 충전 안 되면 뭐 어쩐다. 아니 그러면 딴 폰 쓴다. 이렇게 되면 아니, 충전은 조금 궁색했습니다. 이거 아니 충전. 제 이야기죠. 제가 네네네. 충전을 네. 못해서 잘못된 적이 있다는 거지 뭐 네, 충전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견원지간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뭐 결혼시간인 거 알겠고. 아니 근데 왜 자꾸 쌈을 거세요? 시간이라고 그냥 오늘 그냥 얘기 잘하면 개판은 또왜 됐지. 개판이에요? 아, 좋게 하세요. 오늘 지금 첫방이 막방되게 그래서 이제 생겼는데 우리 저 좋게 김종대 하세요.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비어폰도 안 쓰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너진 거 이게 이제 개판이란 아니 말씀이신 것 근데 같고. 자 이게 네. 장차관하고 통화가 6통 아닙니까? 네. 이게 저기 오후 12시 7분부터 오후에 집중된 게 10통합니다. 10통화.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임기훈 비서관하고 신범철 차관이 이제 임기훈 비서관이 또 나오죠. 네네네. 네. 대략 한 7에서 8통화가 됐는데 네. 계속 파면 팔수록 나옵니다. 지금 이거 네. 어디가 끝입니까? 문제는 네. 이게 저기 한 번에 터진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저 통화 기록 조회 안 한 휴대폰이 널려 있어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예컨대 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이거 아직 포렌식 안 했습니다. 네. 유재은 안 했습니다. 네. 아, 임기훈 저 임성근 일사단장도 공수처에서
그 휴대폰이 지금 압수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일부만 이렇게 해도 네. 이 정도면은 이날 그 오후 전체가 말하자면 비상사태였고 네. 한 사건에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범철 차관 얘기는 대통령 전화는 회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 지시를 하셨으면 됐는데 네. 그러면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할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 확인이 전화를, 들어온 네.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 전화도 이게 마지막 확인 전화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날이 저 잼버리 개양식이 있던 맞습니다. 날입니다. 잼버리. 아, 그리고 네네네네. 그 전에 전북에서 2차 전지 그 협약식이 체결된 날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 5시에 네. 저 2차 전지 그 협약식에 가야 되고 네. 그 뒤에 이제 잼버리 개양식에 가야 되는데 그때 늦게 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잼버리 이게 늦었어요. 4시에 이전화하고 그대고 헬기 타고 또 움직이고 협약식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초등학생들 그 기다리느라고 그 뭐 더운데. 저 네. 아동 학대 시비까지 있었던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다 벌어진 일이고 네. 이날이 그렇구나. 대통령 그리고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쁘다 그러지만은 이게 출근 안 하시고 관저에 계신 날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기 쉬시는 기간에 네. 지금 거의 모든 시간에 통화가 촘촘히 박혀 있고. 그 휴가도 근데 반납하고 계속 일을 하신 거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네. 임종득 안보실 2차장도 휴가 중이었거든요. 예. 이분 통화 기록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태영 안보실장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 오후에 요 어떤 시간대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비상사태급의 이게 휴가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뭐 상식적이지도 그 않고. 비상사태라는 거는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아니 사건 기록이 회수됐다는 경북 경찰청에 예, 예,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대통령 생각은 7월 31일 날 경로로 그 저 사건 보류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본인의 지시를 어긴 걸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사건 기록도 회수했을 뿐더러 박정원 대령 보직 해임도 이루어지고 이제 저녁에 그 항명 수개체 네, 이제 네, 입건하는 검토까지 들어간 게 전부 그 12시 넘어 저녁 때까지 요 한나절에 전부가 다 네, 벌어진 네, 네.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명조명이전 이건 그냥 내 지시를 따르지 아니 않는 거에 대한 북한군이 연평도 쳐들어왔습니까? 백령도를 쳐들어왔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분노가 지금 어. 전화 통화로 충분히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네.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자주 통화를 했고 또 그 관계자들도 어마어마하게 통화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이 사안을 봤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날 거죠. 여기 네. 안 나오지만은 그 관계자들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이제 우즈벡에 가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여기 김계환 사령관 네.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네트워크상에서 지금 일어난 통화, 문자 등등 해서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현재. 네. 1000단위가 넘어간다는 넘어가요. 게 횟수를 말씀하시는 횟수로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의 모든 지휘자들하고 네. 대통령실하고 아. 우즈벡에 있는 네. 그 장관과 그 보좌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이 한 시간대에 불과 한 4-5시간대에 이루어진 통화량이 네. 이게 거의 비상사태급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휴대폰 포렌식 통화 기록 다 찾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게릴라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잊어버릴만 하면 네. 뭐가 네, 또 네, 나왔다, 네, 또 네. 나왔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 보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런 가운데 또 통화가 하나 나왔잖아요. 뭐죠? 그 전에 02800 번호로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도대체 이거 무슨 번호야, 어떤 번호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었는데 네. 이 번호는 확인한 결과 국가안보실장실 번호였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실. 네, 안보실에서도 이제 이게 임기훈 비서관을 넘어서 이제 안보실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총체적으로 그냥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거의 네, 모든 이거는-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당시에 지 조태영 문제로. 안보실장은 원래 국회 나와서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고 예, 했는데 예, 예. 공교롭게 통화 기록이 나오고 예. 그 밑에 임종득 2차장 이 휴가 기간이었는데 이날 김계환 사령관 1인하고만 통화 기록이 3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처음에 작년에 국회에 나왔을 때는 자기는 이거 정식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냥 대통령한테는 이거 네. 처음엔 보고한 적이 없다 그랬다가 말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지금 임기훈, 이시원 두 비서관이 그 가장 국방부하고 통화를 많이 한 비서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8월 2일 날이 가장 많았고 8월 한 달 내내 이제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한 사람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총 24회 네. 9월에 6회에서 30회 통화하고 10번 대면 보고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의 경우에는 저기 신범철 차관, 김계환 사령관,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전원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모든 시간대별로 나와요. 네. 모든 네. 시간대별로. 이건 거의 뭐 국방부에 대해 가지고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내지는 수시로 지시 사항 이행이 분초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아니 그 김재원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이 정도로 뭐 통화를 많이 할 일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사가 좀 잘못됐다 혹은 이거 수사는 좀 뭐 수사 기록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만약 판단했더라도 네. 야 이렇게 해서 회수해. 네. 요 정도 하고 했니? 요 정도 통화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이렇게 많이 할 일인가? 통화를 많이 한 것이 그렇게 네. 잘못입니까? 이게 통화했다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아니 이게 왜 저 그 수사 대통령실 임하는 사람들과 국방부 임하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예. 자꾸 이제 이 용어를 수사라고 쓰니까 그런데 예. 그 최혜병에 대해서 네. 수사권이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수사를 위한 사전 자료 수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게 네.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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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네. 내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예.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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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군조직의 특수성 내지는 그 동안에 해오던 관행.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네. 이 사전 조사를 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군사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은 네. 국방장관에게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일반 경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지휘 감독권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이기 때문에 네. 경찰청장이 개입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건 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개입을 한 거니까. 네. 또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네. 검찰총장이 최종 결재권자이자 지휘 감독권자거든요. 네. 네.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법무장관이 개입했다면.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권자이자 지휘 감독권자이기 때문에 네. 네.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 결재를 했다가 잘못되어서 음. 이것을 다시 받아와야 되겠다. 네, 우리가 네. 수사권이 없었는데 너무 뭐 오바했다든가 네, 네. 혐의자의 마구 그 실어 넣는 것보다는 네. 이것을 경찰에서 판단하게 하자든가 판단했어요. 네. 예, 정책적인 장관이. 예, 정책적인 네. 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네.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네.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방금 말씀은 국방장관이 최종 책임자라면서요. 그럼 국방장관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국방장관은 독립된 판단을 물론 하지만 그 네. 최종 결재권자인데 네. 국방장관은 대통령 지휘를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아니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서 있었던 어떤 뭐 이게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네. 네. 그 군대 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데 네. 수사권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이렇게 좀 진술을 바꾸라든가 증거를 없애라든가 이런 거라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컨대 그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하면 네. 예컨대 그 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판단하라라고 지휘할 수는 있죠.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당연히 지휘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어떤 내용을 지휘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지휘를 했든 지시를 했든 네. 네. 그럼 대통령이 그 한마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세세한 지침을 줬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런데 네.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참모들이 또 전화할 수도 있고 또 지휘 라인이 다르니까 이쪽에서 또 물어보고 저쪽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전화를 한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또그 담당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네네네. 진행하고 있는 네. 권한을 침해할 정도로 네.
어떤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한테 얘기할 때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방향을 너무 군대 내에서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 군대 내에서 이거 수사까지는 하지 말고 경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해라. 뭐 이런 이제 방향 정도는 대통령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차관이랑도 전화해 또 대통령실에 있는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또 이 사람은 또 국방차관 뭐 별별 사람들 막 연락이 이렇게 복수로 막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야, 대통령실에서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걸 챙긴다고 생각을 하지. 대통령은 큰 방향 정해주고 최종 결정권자인 말씀하신 국방장관이 세세한 것 좀 챙기고 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행정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최종 책임자, 최종 이 지휘 감독자인 것하고 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어. 그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그럼 대통령- 예를 들면 다만 이제 이게 부당한 지시냐 네. 위법한 지시냐의 문제가 있는 네. 거지. 네, 네, 네.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왜 최종 책임자인데 간섭했느냐 이런 네.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위법한 짓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면은 네. 많이 최근에 이제 참으셨어요. 국민의힘에서 군은 수사권이 없다, 네.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 네. 그러니까 군이 한 것은 얼마든지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 지도할 수도 지휘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논리는 만들어진 논리예요. 아. 이 모든 것은 군사법원법하고 수사 규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자, 군에서 변사 사건이 났어요. 네. 근데 예컨대 교통사고다. 음. 뭐 이런 것들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사고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찰에 넘기지 않아요. 아, 그냥 군대 내에서. 그런데 음. 범죄 혐의가 있어 보여요. 이럴 때 이제 군의 권한을 네. 법에 명기된 거 보면 우선 검시를 군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걸 보고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법에 누가 혐의 대상자냐? 네. 여기까지 조사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을 해주는 건데 네. 이것도 수사권의 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경찰은 수사권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아니고. 뭐가 넘어가는 거냐? 예. 관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기 규칙에 다 이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넘어가면 그 순간 군사 경찰의 관할권은 소멸됩니다. 네. 그러면은 수사권을 이렇게 양쪽에서 범죄 혐의가 식별돼 가지고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계까지는 이 초동 수사는 군사 경찰이 하도록 네, 네. 이건 법에 다 나와 있는 거다. 음. 군이 왜 수사권이 없냐? 네. 그다음에 이 절차는 민간 경찰하고 군사 경찰하고 네. 법 개정이 되고 바로 된 게 아니라 약 7개월간 이 절차를 수구해서 네. 양쪽 기관이 같이 만든 절차예요. 그래서 이첩 서류라는 게 다 있고 네. 거기에 혐의 대상 또 뭐 혐의 적용 법규 혐의 사실 이런 걸 네. 기재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사건 말고 5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부 그 절차대로 됐습니다. 전부 그 절차대로. 네. 최근에 훈련병이 왜 훈련 받다가 사망했잖아요. 네. 그 사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차려서 군사 그런 경찰이 거죠. 다 조사해서 민간 경찰이 받은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군사 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서 이걸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 이것도 벌써 의도가 있고. 네. 자, 서욱정 국방부 장관이 작년에 구속된 적 있죠. 그때 왜 구속됐느냐?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거기에서 사건의 기록이 북한 정보를 감청한 건데 네. 그걸 삭제했다고 사건에 개입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군사 정보 갖다가 이건 여기선 삭제해라. 네. 원본을 삭제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직권남용이고 사건 개입이라고 구속시킨 정보가 네. 네. 그걸 뻔히 보고도 네.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 혐의 대상을 빼라는 거는 이번에 또 개입이다.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다. 행정부에서 가능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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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근데 네. 그 네. 멀쩡한 그 정보를 그죠? 감청 정보를 아. 삭제해서 네.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걸 숨겨주고 마치 자진해서 월북한 것처럼 꾸민 그제가 중재 아닙니까? 아. 그걸 이제- 구속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무슨 아니 그게 어떻게 구속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지금
수사 지휘랑 그건 다르다. 아니 그거는 네. 범죄죠.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그 공무원이 네. 해상에서 실족을 해서 만약에 실족을 해서 그 사람이 조난을 당했는데 그 불빛이 있는 북한 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네. 북한군이 그 살해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월북하려다가 북한에서 월북을 받아주지 않고 그 피격당했다 또는 자진 월북하다가 네. 네, 네, 네. 그 피격당한 그 사망 사건으로 꾸미기 위해서 네. 내부에 감청된 자료도 삭제를 해버렸다면 그것은 명백한 그것을 지시한 것은 네, 부당 네, 네. 불법주의죠. 아니, 지금 영장에 없는 얘기 하고 계세요. 아니, 어쨌든 그런 영장에 그 내용 없습니다. 그 조작하기 위해서 사건을 저기 결론은 뭐냐, 맞잖아요. 월북한 걸로가 결론이 언제 났습니까? 아니 결론은 그거잖아요. 아니 결론은- 언제 이게 월북 사건이 이게 뒤집힌 적이 언제 있어요? 현안 아니, 싸움이다. 재수사했죠. 아니 네. 제 이야기는 재수사했는데 이게 언제 뒤집힌 그 서해 제 공무원 이야기는 피격 사건을 가지고 다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게 모실까요? 아니고 다음이 지금은, 있을까요? 네. 구속영장에 네. 구속영장에 그 저 구속했다고 주장하니까 저 말이잖아요. 음. 구속한 사유는 그런 근거가 되는 피격당한 근거가 되는 감청 자료를 그- 삭제했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을 그 내용은 저희가 본인이- 다음에 한번 또 뭐 네. 얘기를 하고 본인이 삭제한 것도 네. 아니고 일단 그 요 담당 사건에 공무원이 조금 취재해서 집중을 해서 삭제한 거죠. 영장에는 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얘기가 그거하고 원본이 아니라 저기 사본이라고 망에서 나오긴 내리라는 하죠. 거였는데 네. 이걸 직권남용이라는데 원본은 살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자꾸 저 사건을 그러지 마시고. 조작하기 위해서라는 네. 말이 어디에 나온 아. 말인지 저는 어. 그 영장에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 어. 결론은 아니 재판에서도 네. 없었고 왜 삭제하라고 했어? 이거 그 하나란 사건 말이야. 워낙 또 김종대 의원이 많이 파신 그러니까 사건이니까 제 네. 이야기는 아하. 제 이야기는 그 사건하고 네.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예, 말씀이세요? 이 사건은 그게 네. 아니고 사건을 조작한 네.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건 수사 기록을 군대에서 삭제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사령 그 사건을 3년을 재수사해도 수사를- 진상 못 밝혔잖아요. 네, 수사를 했어요. 뭐가 그래서 또 만약에 잡혔습니까? 왜 혐의 북한 일만 사실- 나오면 그렇게 선생님. 불을 뜨십니까? 아니 얘기 좀 법 얘기하는 거지 좀 내가 언제 불을 북한 떨잖아요, 얘기를 지금. 합니까? 자, 예,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혐의 견원지가 사실 맞죠? 그건 뭐 확실히 알겠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혐의 사실과 이 혐의가 좀 있다 이런 거 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 이건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이 사람 지금 저 조사를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조사한 문답서가 다 있잖아요. 예. 질문 답변 예, 그 예. 내용이 네.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까지는 혐의가 혐의자이고 네. 이 사람은 좀 혐의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경찰에 가면 넘기는 건 네. 괜찮아요? 그건 괜찮죠. 근데 경찰에서는요. 네. 군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까지는 혐의가 충분하고 이 사람은 네. 좀 혐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거기서 해도 판단하겠지 뭐. 네. 예. 아무 그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이제 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군에서 근데 그러면 군의 예. 입장에서 네. 예를 들어 이 일선 소대장까지만 처벌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이 사안은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네, 되겠다고 네.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과거에 우리 군은 과거도 아니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예. 군사법원이 아니고 군법회의였어요. 네. 군법회의에서는 수사가 아니라 재판까지 하고도 네, 네, 네. 사단장이 관리관으로서 네. 징역 3년을 1년으로 감형해줬거든요. 네. 옛날 얘기하지 않습니다. 70년대. 거의 뭐냐면 바뀌었습니다. 네. 70년대가 아니고 네, 유신. 아 최근까지 그랬어요. 2000년대에도 그랬어요. 60년대요? 2000년대. 2000년대요? 예? 잘 안 들리세요? 2000년대. 아니, 쟤까지 너무 네. 저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예. 너무 좀- 전선을 넓히지 네.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예. 군대 내의 수사와 재판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군인들은 전투 조직이잖아요. 네. 그 전투 조직인데 예를 들어 일반 그 사회처럼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특수성이 네.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네. 사단장이 네. 그 관리관으로서 감형할 수도 있었는데 네,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수사를 민간 경찰에 넘길 때도 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과 뭐 예를 들면 혐의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제 회수해 갖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결정한 대로 그냥 가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거 뭐 저 지시를 받았던 본인이 했던 네. 이거 저 바꾸겠다고 결정해서 또 막 바꾸다가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바꾸는 과정에 판단의
이 변경 과정 네. 그리고 그 판단 변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자료에 네. 왜곡이 갔느냐 아니면 네. 단순히 네. 아 우리가 저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다 네. 이 정도의 판단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네. 그걸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요 정도까지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정상적인 지위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네. 네. 그리고 다만 저는 네. 예를 들어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언론에서 나온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 네, 네, 하겠냐 네, 네, 네. 다 처벌받고 예. 그러니까 피의자 내지 혐의자를 최소화해달라라고 네.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아, 봐요. 그거는 이제 아, 문제 없다 할수 해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건 문제 없다고. 네. 그럼 뭐 요건 뭐 큰 아니, 일이 없겠네요. 아니, 대통령이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측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불법이라는 네,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네. 진행 그게 상황을 좀 지켜보죠. 왜 네. 그거냐면 예. 그렇게 지시를 받고 네. 이 조사한 내용에 이 조사 이건 아무래도 불리한 조사니까 빼주자 네. 또는 다시 불러가지고 새로 조사하고 앞에 거는 삭제하고 음.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네. 그죠? 그러나 이제 네. 이렇게까지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아. 이러면 누가 지휘관 하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사람을 빼는 것까지는 뭐 별 문제 없다는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봐요. 네. 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네. 옛날식 사고와 넘어갑니다, 그 우리. 현대식 네, 사고를 네. 좀 구분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최고 위원님 말씀대로 네. 옛날엔 심판관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휘관이 임명했어요. 검사도 사단장이 임명해, 수사도 사단장이 네. 헌병 임명해, 재판장도 사단장이 임명해.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감경권까지 행사해. 네, 네. 이렇게 해서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이 윤일병 사망 사건입니다. 네. 윤승조가 37일간 자대 배치해서 35일간 네. 구타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쇼크사로 죽던 날은 네. 670대를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냉동 만두를 나눠 먹다가 네. 기도에 만두가 걸려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걸 유족들이를 속였다가 네. 나중에 이제 인권센터가 폭로해서 알게 된 건데 이때 군의 사법 체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 질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법제도를 한번 개혁을 했는데 네. 그것이 불완전해서 3년 전에 이해람 중사가 사망했을 때 네. 네, 네, 네. 이때 군 전체가 2차 가해에 가담한 걸로 보여지고 또 구속 수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네. 이런 문제가 또 밝혀진 거예요. 그때 국민들은 평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전시를 대비해서 너무 과하고 네. 대신 관할권을 이제 재조정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군 사법제도가 변화되면서 심판관 제도도 이제 폐지됐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네. 구닥다리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장병들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이제 네. 전군에 우리가 교육도 다니면서 했던 건 뭐냐면은 네. 다시는 제 식구 감싸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범죄에 의한 사망 사건은 네. 민간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되 민간 경찰은 군을 몰라요. 전혀 여기에 상조하지도 않는 집단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군사 경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면은 이거는 수사 자체가 어렵다. 네. 그래서 그런 군사 경찰에도 권한을 일부 주기로 하고 네. 변사 사건의 그 혐의 대상, 범죄 혐의, 그다음에 대상자를 이거를 군에서 식별해라. 그러면 이제 관할권이 넘어가서 지체 없이 넘기라고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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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규칙에다 뭘 넣냐면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넣는 네. 겁니다. 이게 이제 지휘관들이 개입하지 말라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군사 재판은 이 지휘관들이 지휘 감독을 하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거 이런 식의 그 개입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에요. 나와라 아니고 나라. 이 법이. 네. 네. 감 나라 배나라. 알겠습니다. 네. 네. 종리를 그러니까 좀 이런 그 법을 만들어 네. 놓고 네. 하여튼 이거 이후에 운영이 잘 됐던 겁니다. 근데 유독 이 사건에서 네. 네. 옛날 이건 이제 형태가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네, 위법적 성격이 이게.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그건 이제 뭐 법적으로 가리면 뭐 충분히 심플하게 뭐 가려지겠네요. 어디서 가리겠죠. 네, 네. 아예 뭐 안 했다 이게 아니고 해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아니 저는 그 내용이 지금 네. 아니 김종대 의원 말씀이 무한 전혀 틀렸다는 것도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다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금 그 초동 단계에서 마지막입니다. 검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검시가 뭐냐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아이고. 시신을 외곽에서 검사하는 거. 다 육안으로 검시를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거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동 단계에서 그 진술을 받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넘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 넘기는 과정인데 지금 그 과정에서 위에서 저 상관들이 지금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이 진술은 받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 네. 조사가 끝났잖아요. 네, 네, 독립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마치 네. 이 알겠습니다. 독립성 저희가 뒤에 또 할 얘기가 아, 많으니까. 정말. 아니 이거 네. 다음 주제는 없습니까? 아 이거 그래. 다음 주에도 가야 되는데 아, 그 다음 전에 주가 제일 빨리 중요합니다, 해야지 지금. 지금. 아니, 중요한 게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네, 전화로 그 해야 되나? 전화 지금 오늘 6통 JTBC의 어떤 전화로 단독보도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임성근을 그렇게 지켰어야 했었나?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거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별로 없네. 짧게만 그럼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임성근을 왜 이렇게 지켰어야 됐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잖아요. 요거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카톡이라든지 뭐 단톡방 같은 데서 뭐 골프 모임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JTBC 보도는 네. 뭐 제가 새삼스레 다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작년 5월 26, 7, 8 그다음에 6월 2, 3, 4 두 개의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때가 주말입니다. 금토일이에요. 네. 그러면 주말에 군 골프장은 민간인이 못 칩니다. 군인이 장교가 반드시 끼어서 부킹을 해야 저 일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 일정은 1사단에서 받은 겁니다. 네, 네. 그게 사단장 몫으로 나온 골프티를 네. 그거를 갖다가 저기 그 민간인을 초청해서 하기 위해서 1사단하고 조율된 거다. 네. 그다음에 참모하고 사단장 방문 계획이 첨부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이건 1사단에서 전달을 받은 겁니다. 초청을 받은 거고. 그럼 귀빈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모 민간업자 이모 씨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모임이 다 깨진 거죠. 네. 그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범죄 혐의를 또 받고 있는 사람이죠. 아, 주범이죠. 네네. 범죄 혐의 정도가 아니라 네. 재판도 다 했고. 네. 그랬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음. 임사단장이 이때 골프를 치는 일정이 실제로 이 모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실제로 골프를 칩니다. 저 날짜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니까 멤버가 바뀐 거예요. 이분들이 안 오는 바람에. 네네네. 그러면은 처음 계획대로 갔더라면 예컨대 그 이모 씨의 그 시간이 여건이 됐더라면은 성사됐을 모임이고 이분들이 경찰, 경호처,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 변호사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해병대 출신이고 네. 저희가 저 임성근 사단장 팬클럽 성격이라고 봐요. 팬클럽까지 있습니까? 아, 좀 그렇게 봐요. 아니 그 뒤에도 또 다른 어떤 교류한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사단장이 네. 어떤 뭐 자기 네트워크를 관리할 건 이제 분명히 초청한 행사가 맞다. 네. 이게 첫 번째 성격 규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이제 그 저기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가지고 있던 기간 중에 이 모임이 생겼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저 임사단장보다 5년 정도 선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해병 병사로 갔다 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니까 비슷한데 네.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임성근 사단장하고 평소에도 골프를 많이 치던 특히 그 저기 경호처 이분은 네네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 경호처에 근무할 때 당시 소령으로 네. 임성근 그 안보실의 행정관하고 서로 교류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해병대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고 네. 임성근 사단장이 존경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있다가 일사단뿐만이 아니라 일사단장 부임하기 전에 해병대 사령부 근무할 때도 네. 그때도 골프를 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자 본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그러니까 의혹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의 그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과거 청와대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 등등을 통해서 구명 로비를 조금 시도했고 그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원래는 로비 선상으로 의심을 받던 게 이분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언론의 관심 대상이었는데 네. 이번 건은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저기 국회에서 박균택 의원인가요? 저기 법사위원이 입법 청문회에서 네. 이땡땡 이분을 아냐고 기습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골프 치는 모임이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 부인을 했어요. 네. 저 정도는 근데 그랬죠. JTBC에서는 옛날에 이런 카톡 대화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 답변이 좀 미심쩍다, 의심이 간다 해서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내보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혹은 있는 거고 그 의혹에 조금 더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로비 네. 라인으로 의심받던 라인입니다. 원래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은 혹시 우리 김재원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모 씨를 몰라요. 모르시겠죠. 네. 여기 다들 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도 보지 못했어요. 지인은 없습니다 여기 다. 그리고 네. 지금 저 김종대 의원님 이야기를 네. 해도 네. 워낙에 뭐 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뭐 그리고 뭐 근거도 없이 아. 그냥 이게 같이 골프를 치려고 했다가 못 치게 됐다. 뭐 세상 사람 다 아는데 그리고 혼자 이 모르는 사람들이 네네.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음에 또 안다 한들 네. 그다음에 그러면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 뭐 그것까지는 이거 뭐, 전부 다 지금 네. 확인해 봐야 추측이잖아요. 되겠죠. 예. 그래서 네.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어렵고 아. 저도 수사받고 재판 받을 때 네. 그 판사하고 하는 사람, 네. 검사하고 하는 사람 제 옆에 많이 있었는데 네.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안 알았겠어요. 받아주나요? 네. 그죠? 그럼 혹시 실력이 없으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뭐 국정농단의 아, 주범이라서 네네네네. 전부 근처에 안 오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소위 인맥이라는 것이 음. 좀 일치한다. 예를 들어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까지 가는 것은 네. 조금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채워야 될 좋겠다. 증거들이 더 있기는 하니까 솔직히 두고 그렇잖아요. 보자. 근데 네.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 네. 그죠? 의심받을 수는 있잖아요. 의심하는 근데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심 거죠? 전문가가 앞에 계시니까 뭐 좋은데 의심 전문가가 또 뭡니까? 넘어갑니다. 아이고, 넘어갑니다. 네. 시간이 자, 없습니다. 다음 지금 뉴스도 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 막방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런 너무 저런. 아 여러분 이 막방이라서 이거 아니, 그냥 듣고 대놓고 꼭 들어야 조롱을 됩니다. 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자, 네, 이제 김재원 최고 나오셨으니까 요 김재원 얘기를 최고 김종대 의원님의 방송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 그건 알아주셨으면 그러니까 다시 요- 만나지 맙시다. 네, 어렵게 모셨으니까 요 얘기는 듣고 갑니다. 다음에 자, 그 방송 제목을 하나 따로 만들어 주세요. 김종대 김재원의 견원지간. 아 싫다고 안 하시잖아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힘 할 수도 전당 있죠. 철창에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이거 홍준표 시장이 여기서 왜 자꾸 떠오르는지를 모르겠는데 홍준표 시장이 장사를 잘하시죠. 네 어제 원희룡 후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얼싸안고 볼을 맞댔습니다. 불편합니다 지금 보니까 하고 아 중년어른 둘이죠. 네네 아, 굉장히 네. 뭐 기분 좋아 보입니다. 네. 홍 시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정농단 정치 수사를 통해서 한국 보수파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는 시절을 이제 화양연하다 표현했던 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은 레밍 집단이야.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 아 잘한다. 진짜. 당을 오래 지키고 당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지. 어디서 저런 얼치기 검사가 방자하다네. 그래. 아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를 네, 네. 했어요. 정치 경력도 있고 야당에 네.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 네. 원장관이 출마해줘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반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기 싫다고 말한 것과 같죠 상황이. 네. 홍준표 시장이 네. 한 5년 후 되면 진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아좀 약간 친분이 좀 있진 않으세요? 우리 홍준표 시장과? 견원지간이죠. 거기는 결혼 네, 시간입니다. 사이 안 좋습니다. 네. 죄다 결혼 시간이야. 지금 모두를 세상을 왔다시고 계세요 지금. 아니 대구시장 경선을 같이 해서 그러셨으니까 또 자 그래서 이제 홍 시장은 지금 이제 한동훈은 멀리 그다음에 원희룡 가까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등을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홍 시장 스스로의 어떤 정치를 위한 행보입니까? 홍 시장님은 이해는 돼요. 네. 홍 시장님은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좀 그 솔직한 분이거든요. 네. 보통 정치인들은 다 자기 목표나 의도가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게 잘 하면서 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 홍 시장님은 네. 겉다르고 속다르면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죠. 그런 겉다르고 속은 다른데 속이 다 들여다 들여 보이고 보인다. 굉장히 투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네. 고도의
무슨 계획적이다, 전략이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겨뤄가지고 윤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겨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경쟁자에서 물러났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순서가 나잖아요. 나. 네. 다음 대통령 예. 나가. 근데 갑자기 치고 정말 들어왔습니다. 어린애라고 표현하듯이 네. 그분이 나타났잖아요. 어리지 네, 않습니다. 한동훈. 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짜증나고- 나쁜 거예요. 너무 불편하구나.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당권까지 잡는다는 정말 이 용서할 수가 없죠 이 상황이. 아니 저 머리 대구에 있는데 아니 지금 근데 서울에서 저거 때릴수록 큰다는 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면 이 잘 해가지고 네. 좀 그 크지 않게 네. 해야 찬양을 되는데. 해버려요. 그러면 예, 근데 찬양을 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겉다르고 속다르면서 속이 보내도 그렇게는- 들여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지. 심플하게. 근데 뭐 그러다가 그냥, 진짜 당 대표가 예. 돼버리면 너무 솔직하네.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공격하면 내 기분 나쁜데 지금 뭐.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오는 사람 오겠다는 사람 만나자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좀 너무 네,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나요? 보통 정치인들이 그렇게 아니 안 기분 나쁘다니까. 자꾸 아니, 그러지 이게 마세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 저는 저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뭐 대통령 눈치 보고 안 만나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스스로 만나고 싶은데 또는 만나는 것이 좀 좋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다든가 내친다든가 그럴 정도로 아니 근데 만약에 기분 나빠서 그렇게 내친다 이렇게 될 정도면 나중에 뭐 다른 나라랑 외교할 때도 야 나 저 나라 싫어해 아유 저 러시아 오지도 말라 그래 이러면서 외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대통령 혹시 대통령 되면. 선거 네. 나와가지고 네. 대통령 후보가 나는 표 있는 데만 가지 표 없는 데는 안 간다요. 호남 안 가겠다 그런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왜 줬어요 그럼? 아니 그래도 또 거기 또 표가 좋아하는 분이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 재미가 있었던 게 네. 그 원희룡 장관의 전 네. 장관의 인터뷰였는데 네. 그 개항을 출마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찾아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네. 두 분 얘기를 하셨을 때 두 사람 얘기할 때 그 이제 서로 출마하겠다 이제 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과 지금의 이 상황은 다르다는 게 어쨌든 기본 취지였어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저격을 합니다. 수사 검사하다가 윤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한 게 전부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네네네. 검사에서 대통령이 직행하고 당 대표에 직행하는 건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내야 한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반윤이냐 친윤이냐 말이 많은데 저는 창윤입니다. 예? 창윤. 창윤이 뭐예요? 이 정권을 같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고소하세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네. 생각을 해볼 때 윤 대통령은 네. 하늘이 만들었고 국민이 불러냈다. 저 그래서 발언은 조국 충의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사가 경험도 없고 정치하는 건 이제 한 명으로 족합니다. 네네네. 아 이거 하늘이 만들었다 이건 너무 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저기 원희룡 장관은 제가 조금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말투 쓰시는 분이 원래 아니거든요. 뭐 네. 하늘이 내리고 뭐 네. 이런 말투 쓸 때 선거에 나죠. 나왔잖아요. 선거용이니까. 네. 그 저기 굉장히 나름대로 우린 개혁 보수라고 또 한동안 네. 주목했고 한데 당내 개혁파. 아, 그렇죠, 남원 그렇죠. 정부 예. 시절에. 네.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좀 저렇게 변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원희룡 여기 후보까지 얘기는 이 전부 다 윤 대통령하고의 거리 관계를 재는 듯한 이런 식의 어떤 구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 후보는 네. 제일 멀고 원희룡 후보는 제일 가깝다는 네. 틀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대윤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어대윤? 어대윤 누굽니까 윤? 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판을 짜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도저도 아닌 나경원 후보 같은 분도 계세요, 사실은. 이도저도. 가까운 건지 먼 건지 내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지금 전당대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선으로 돼 있지. 네. 뭐 보수의 이념, 가치, 또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당심도 그럼 윤 대통령 뜻대로 짝짝 움직여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안 그것도 그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수도권하고 대구가 좀 다른 것도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인기보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뭐 TK 지역에서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 먹는다, 혹은 뭐 대통령의 윤심이 원희룡에게 있다 이런다고 원희룡에게 막 갈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대구 민심은 어떻게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TK. 이제 대구 민심이 홍준표 시장의 민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김종대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네, 이 선거에 나온 사람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또 잘 읽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당 지지자들, 우리 당의 당원 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당원들이 분명히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게 사실이에요. 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 결과 참패했잖아요. 네네네. 여당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참패한 적은 처음인데 네. 그리고 나서도 여당이 지리멸렬하다에 대한 그 걱정 내지 이 절망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 내지 당원들이 특히 대구 경북의 그 강성 지지자라 강렬한 지지자들이 네. 입장에서는 당이 좀 전열 재정비하고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다. 뭐 범죄 저질렀다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천국이 돼서 네. 저 국회를 장악하고 날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잘해달라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이 그나마 잘 싸웠다.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대표가 되면 잘해주겠다 네. 이런 네. 단순 논리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보수 진영에서 제일 가슴 아프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일은 탄핵 사태거든요. 네. 당이 두 동강 나고 뭐 그렇겠죠. 탄핵이 있고 그리고 벌어진 이 수많은 네. 그 처참한 사태에 대해서 많은 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그 돌이켜 보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건데 네,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잘할 것 같은데 또 저분이 보니까 대통령하고 관계가 저렇구나라는 것이 계속 그 나타나고 있으니 네. 만약에 저분이 예를 들어 당 대표가 되었을 때 네. 대통령하고 싸워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 과거 대통령들처럼 탈당을 한다든가 당이 두 동강이 난다든가 네. 이러면 이게 당원들로서는 가장 그 정말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구나.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음부터 제기함으로써 네. 그것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네. 지지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대통령하고 또 갈라서려고 저러나 이런 인상은 갖고 있죠. 아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든 네. 윤상현 후보든 이제 이걸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윤 대통령 탈당한다. 이건 굉장히 아주 그럼 위기감이 아주 있어요. 송곳으로 딱 찌른 거죠. 아.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은 탈당하거나 대통령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거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권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운동 네, 과정이고 네, 네, 우리 당 내에서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결선 없이 그냥 한 지금의 이제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곧 여론조사가 이 시작이 되면 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50%를 넘는 것보다는 그 아래로?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아. 봐요. 그것은 이제 일선에서 느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나경원 원희룡 연대 나경원 원희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나경원 연대. 원희룡. 네. 그러니까 이제 연대라기보다 네. 지금 상황에서 두 대표 후보 윤상현 후보까지 포함해서 예. 이분들이 좀 영역을 확대를 해서 결선을 결선 가게 하는 투표로 가게 네. 하는 것이 주된 지금 작전이 돼야 되겠죠. 작전일 것 같다. 그리고 나서
2위를 한 후보가 1위 몰아준다. 후보와 대결을 할 때는 네.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를 힘을 해서 합쳐주고. 밀어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저 한동훈 네.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네네네. 또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아. 그것은 그때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네네. 지금은 네.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이 우선 단기적인 목표일 수가 있죠. 아 그나저나 우리 저 의원님은 최고위원 출마하시죠? 누구랑 하세요? 누구랑? 이거 대표 누구랑 짝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짝을 짓는 것보다 네. 우리 당의 그 전당대회가 네. 정말 흥행이 되고 네. 국민들이 봐서 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정말 살아 있구나 예. 이제 지금처럼 처참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구나라고 그 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좀 더 불쏘시개입니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네. 당선의 목표는 그러려면 없습니까? 그러려면 네. 아니 저는 당선되고 아, 우선 제부터 나는 살고 되고, 가야 네. 돼. 그래서 당선이 되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도 전당대회 흥행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아. 어떻게 기여할까를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중에서 한 후보가 너무 떨어지면 이게 결선 투표 안 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또 한 후보가 양쪽 다가 싸우면 이게 또 결선 투표 못 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또 결선 투표 가도록 도와주려면 아 결선 투표 가는 게 목표시군요. 아니 그러면 3등 제가 후보 당선되는 게 목표고 그게 목표예요. 아, 일단은 목표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흥행이 잘 돼야 되니까. 예, 그 흥행을 잘 되게 하는데 제가 네. 좀 더 힘을 보태려면 저도 더 당선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3등으로 될 것 같은 후보랑 손을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뭐래도 하겠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저를 얼마나 좋게 보겠어요. 내가 출마 안 하는 게 더 흥행이 도움된다면 출마 안 할 수도 그건 있고. 관계가 없어요. 최고위원하고 대표는 다르게 가니까. 아니, 그 이미 출마했어요. 기타금을 냈어요. 내셨어요? 돈 냈습니다, 얼마죠 지금. 최고위원이? 2천만 원. 2천만 많이 원. 싸줬습니다. 아, 네. 지난번 4천만 원이었는데 네. 2천만 원으로 아유, 값으로. 그거 나중에 좀 돌려받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요. 네. 일단 꼭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 관계를 관계. 맺어야죠. 포괄적으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는 대표 후보 4명 다 포괄적으로 친하게 동반자. 두루두루 지내시고 또 세상을 망가시키고 네. 계십니다. 그 가장 뭐 유력한 아니 그 중에 견원지가는 누굽니까? 넷 중에 실제로 견원지가는 없어요. 아 근데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 진짜 왜냐면-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싫어하는 적은 한 번도 그건 없어요. 아니고. 왜냐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수사를 했다. 근데 그러네.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네, 대통령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랑 결혼지간이에요? 대통령하고는 아주 아, 지금 신뢰관계가 거의 이 있어요. 전당대회가 외나무다리예요. 지금 제가 그죠. 보니까. 수사 담당자는 하여튼 윤석열 네.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수사총 책임자 그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전 장관이야 뭐 크게 뭐 사이 안 좋을 건 없다. 아니 저하고 기분은 관계가 안 없어요. 좋다. 만난 네.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쨌든 뭐 1위 후보로 현재까지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묘한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갑자기 삼국지의 맹획? 저는 이제 삼국지 이렇게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맹획이라는 캐릭터로 스스로를 아마 비유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맹획이 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네. 그러니까 2030 보좌진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삼국지를 하더라도 조조, 유비, 손건과 같은 대군웅이 아닌 맹획을 골라서 플레이를 했다. 네. 맹획. 뭡니까 이거? 맹획은 우리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삼국지 워낙 또 많이 했고 어떤 캐릭터입니까? 맹획은요. 일단 남만의 왕입니다. 7종 7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7종 7금. 네. 제갈량에게 7번 덤볐으나 7번 잡혔습니다. 네. 7번째 제갈량에게 드디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 군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함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맹획을 지금 굉장히 오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네. 맹획 맹획이 캐릭터를 뭐- 했다. 이거 뭐 의미가 있어야 하면 그냥 한 제가 얘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캐릭터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캐릭터 많은데 굳이 맹획을 왜 그게 그리고 골랐어? 누구예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좋아한다는 됐어. 말씀. 요거는 어떻게 그 해석하십니까? 게임 아주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맞는 얘기죠. 거기 젊은 2030이요? 세대들이 많으니까 네. 요즘 삼국지 매니아들이 너무 많아요. 2030이요? 젊은 예. 세대들이? 그 게임화돼 있거든요. 이거 5060 아니고요?
아니 지금은 삼국지 2030이 많이 해요? 삼국지 아, 매니아들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제가 게임을 많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게 반중 감정을 완화시킨다는 얘기까지 아.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지. 삼국지가. 그리고 네. 이 캐릭터 얘기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좀 정서적인 어필이 있는 것 같은데 맹행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저기 호롤 단식 단기 필마형 나는 네. 정치인이다. 네. 시퍼런 바닷물을 보고도 뛰어든다. 네. 뭐 이런 어떤 그 기계를 뭐 설명을 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왜 근데 이제 맹행이지? 삼국지 게임을 네.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삼국지 게임은 뭐 아시다시피 내가 유비다 하면 유비가 이제 그 땅을 많이 넓히고 그 뭐 넓히기 그렇겠죠. 위해서 군사 모으고 예, 참모도 예, 예. 쓰고 장군도 예, 예. 데려오고 그러면 이제 이겨야 누구 데려오고 이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비나 송건이나 조조 이런 쪽은 이미 이 바탕이 있어요. 근데 예. 맹획은 맨날 잡혀 들어가잖아요. 아. 그 군사도 없고 네. 식량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맹획을 내 캐릭터로 쓴다는 건 그만큼 이 게임이 어렵다는 의미예요. 아, 현재 그게 상황이 어렵다. 아니 게임의 저 캐릭터를 맹획을 아. 하면 게임 자체가 어려워요. 네. 나한테 네. 지력 이런 게 별로 네. 없고 원래 군사도 아니 별로 없고 스토리 자체가 잡혀가는 스토리인데 그걸 이겨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완전한 언더독이다. 아. 언더독 뭐 모르겠네. 언더독이라고 할까? 근데 어쨌든 네. 완전히 힘든 역경을 네. 거쳐서 이기려면 고난도가 필요한 거죠.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네. 실력.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나는 사실 저 다져진 그런 기반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어려운 데서 약- 이기는 네. 게임을 하고 네, 싶다 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 같은데 글쎄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1위인데. 그러면 17명 그 옆에 의원들도 있고 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새가- 분들한테는 좀 결례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내 주변에 자기 사람 좋다고 없다, 쫓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거잖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검사장 또 검찰 내에서도 보직 관리를 해주고 검사장에서 곧바로 법무장관 시켜주고 네. 집권당의 총선 당시에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시켜준 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기반을 다 마련해줬고 이룬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네. 난 게임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하려고 예, 한다. 지금까지 온 것도 뭐 겉으로는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네. 내가 하나씩 다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네.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인 지금 뒷받침은 전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기를 제가 좀 네, 네, 네. 생각하는 게 이것도 이제 대구 경북의 그 당원들 내지 지지자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윤 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배신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어요. 네, 네. 유승민 의원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네. 이제 완전 배신자 프레임을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고려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맹획보다도 네. 거기다가 김웅 의원이 오늘 그랬대요. 캐릭터가 이 조조나 네. 무슨 원술. 뭐 그렇게 네. 해서 네. 주군에게 뭐 주군을 배반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음. 나는 김웅 의원이 그쪽 가까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대요. 네. 거기도 뭐 김은경 그냥- 의원도 못 가겠잖아요. 다 견원지간이에요 거기.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네. 실패한 메시지 전형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해놓으면 해설이 수만 가지가 나오고 원하는 메시지를 자기 하고 싶었던 말을 전달해. 아니 어쨌든 그 네. 전당대회 나가신 분들한테 저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지켜봐 주시고요. 엄정 중립입니까? 그 오늘 점심 메뉴는 네. 그 여름이니까 네. 김치찌개 어때고? 김치찌개. 맛있잖아. 네. 계란말이 좀 계란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워서 안 되고 그거는. 자, 뭐 일반 뭐 보통 다른 방송 같으면 여기서 또 이제 두 분 뭐 화해시키고 뭐 사이좋게 나가서 이런 거 할 텐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왜 합니까? 네, 지금? 두 분 일단 나가신 동선 겹치지 않게 먼저 네, 네. 김종대 먼저 의원님 먼저 나가십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아이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라고. 아니, 네. 아 좋아요. 고생 자,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 네. 다음에 또 안 만나실 거죠?
글쎄, 약간 오늘 매우 섭외가 빠져들은 것 같아요.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걸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경장입니까? 아니 저 프로그램을 아예 결혼지간으로 아이, 바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고백하고 있어 지금. 김종대 의원님 먼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재원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은 제가 먼저 나갈까 봐요. 아니, 당신은 앉아 있어야 돼요. 김재원 의원님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래요? 예. 왜? 그러니까 댓글에도 봐봐요. 지금 의원 때문에 나간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오,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예. 너무 속좁게 행동했을까요? 시청자랑 견원지간 가나요? 이제? 결혼지간이 트렌드입니까? 제가 한 원인지 번은 원인지 밝히고 가시죠. 제가 한 번은 네. 그 팝빵 네. 매불쇼 아, 예, 매불쇼. 매불쇼. 예, 매불쇼를 예. 나갔어요. 예. 나가가지고 예. 거기는 여기다 훨씬 심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붙은 거야. 예. 네. 그 허욱 그저 체육. 최욱 네, 최욱 씨하고 예. 그때 할 때요 거기 같이. 최고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막 네. 그 정면 승부를 하다시피 막 그 아. 토론을 했는데 아, 정청래 의원하고. 예. 네.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셨구나. 정말 잘했는데 뿌듯하게 나왔는데. 댓글 보고 너무 초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나 뭐 이런 느낌인가? 아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나쁜 놈을 왜 불렀나부터 아, 일단 맞아, 기본적으로 맞아. 왜 불렀나가 아, 제일 그래요? 많아요. 어. 정청래 의원이 영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도 네. 잘 못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 훌륭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아 근데 진짜 이게- 오랫동안 잔뼈가 굵어가지고 김어준 뉴스공장도 계속 나가셨죠. 네. 근데 거기서는 잘해주지 않았나요? 댓글도 좀 좋지 않았었어요? 아니 거기서는 이제 맹획을 데려와서 요리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이요. 아니 김지원 의원님이 이 유머가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아, 워낙 요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른 조합으로 한번 네, 잘 네. 꾸며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김재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아 근데 김종대 의원님은 은근히 그래도 매료되고 나신 것 약간 같은데. 끝에 약간 좀 반하신 것 같은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어떻게 견원지간 하시면 할 거예요? 근데 이 저 운동장이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굉장히 좀. 아니 아유. 최고위원이 되셔도 계속 방송을 네.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 최고위원이라고 해도 백수인 건 똑같아요. 네, 네, 아 월급 받아야 네. 돼. 그리고 저 훌륭한 농부는 네네. 땅을 탓하지 아 않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우리 되게 네. 좋은 맞아요. 밭입니다. 지금 네, 여기가 뭐 네. 운동장이 어떻다 그런 거 탓할 때는 아니에요. 그 운동장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맞아요.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김재현 의원님 제가 예.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 운동장에서 한번 잘 아니 뛰어보시고. 근데 매불쇼에서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주더라고. 아 그래. 아, 너무 안 반응이 안 돼. 너무. 너무 안 농사가 안 좋았구나. 됐군요. 맞아. 그럼 뭐 저희가 안 불러도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김재현 의원님 처음 뵀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